얘가 약간 옆으로 했어. 약간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 주식시장에 가면 책 쓰는데 나는 연간 1000% 수익을 낸다 이런 애들 다 애들이야. 그 책 보고 투자하잖아. 줬대. 걔네들 따라하고 1000% 나와. 100만원 가지고 단타 쳐봐. 어느 정도 여러분 수준 올라가자. 여러분도 1000% 돼. 근데 100만원 가지고 1000% 수익을 내면 연간 얼마 버는가? 1000만원 버는 거야. 연봉이 1000만원이야. 연봉이 1000만원이야. 아, 그게 버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단타가 어디냐? 우리나라는 단타가 딱 리미티가 1000만원이야. 1000만원 넘어가면 수익 내기 힘들어. 이게 단타 딱 한 번 넣으면 한 번 들어갈 때 1000만원 딱 들어가. 그럼 빠져나올 때 3%를 먹어. 1000만원에 3%가 얼마야? 30만원. 30만원 먹고 딱 빠져나가. 이거야. 여기까지는 숙달이 되면 가능해. 어지간하. 숙달이 되면 그걸 교육을 시키면 가능해. 장원시즌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면 어떡하냐. 공매도를 해가지고 그냥 쭉 내려버려. 나는 안 돼. 그 세파 애들이 쭉 내려버려. 안 돼. 근데 이게 단타의 한계점이야. 연간 1000% 낼 수 있어, 단타. 여러분들도 가능해. 연간 1000% 수익. 리미트가 딱 1000만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돌리는 돈이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되냐? 단타가 안 먹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져나갈 때 이게 단타는 들어갈 때 쑥 들어가고 빠져나갈 때 한 번 쑥 빠져나가야 돼. 못 나와. 왜 단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총가 1000억 원짜리야. 1000억 원대 1000억가 왔다. 1000억 원대 저기 종목이야. 이동성이 커야 그게 수익이 나와. 근데 만약 저기 1조 원만 넘어도 아니 1조 원 넘어도 막 저기 이게 막 저기 되던데요. 이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총가가 1조 원이 넘는 애들이 유동성이 막 하루에 유동성이 막 높을 때가 5% 3%까지 막 갈 때가 있어. 1조 원 넘어. 그게 쥐약이야. 그게 쥐약이야. 1조 원 시총가가 1조 원이 높은 그 회사들이 유동성이 높을 때가 있어. 그때가 그냥 쥐약이야. 근데 그때 다 단타 애들이 그때 다 전재산 다 날려먹는 거야. 그때 단타 애들 싹 바꾸고 1조 원 넘으면 유동성이 그렇게 안 생겨. 안 생긴 게 아니야. 유동성이 큰 게 한 1000억, 시총가 1000억 원에서 약간 넘는 것들이야. 1000억 원 갔다 하는. 그래서 1000만원이야. 1조 원 높은 것들은 유동성이 가끔 가잖아. 그때가 쥐약이야. 대부분 상투였을 때 이게 어때 개미들한테 폭탄 물량을 넣을 때 그때 유동성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세력이. 뭐 그때 단타 애들이 싹 들어오는 거야. 한 몇천만 원 가지고 한 1억 원 가지고 단타 치는 애들이 있어. 단타로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원 넘게 버니까. 그럼 그런 애들이 들어와. 그럼 그런 애들이 다 쏙 빨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때? 거기서 개마고원에서 이렇게 단타로 놀다가 쭉 떨어뜨려. 그러면 그때 손절 못하고 전재산 다 날려먹는 거야. 그래서 그 단타 애들이 손절의 법칙을 이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거야. 미련 떨다가 나중에 전재산 다 날라가. 그러면 나중에 이런 기관 투자자 같은 데에서 어떻게 선수들을 갖다 불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펀드 같은 거나 이런 걸 조성을 하잖아. 어디다 투자를 하잖아. 그럼 그게 기본이 조 단위야. 한 사람이 주물럭거리는 게 조 단위를 아무리 못 주물러도 조 단위를 주물럭거려. 한 사람이. 그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조 단위를 주물럭거려. 조 단위를 주물럭거려. 근데 그 조 단위 주물거리는 애들이 선수들을 어디서 기억하냐? 단타 애들이야. 우리나라는 그래. 수익률이 증명이 된 애들이 있어.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 가면 수익률 막 랭킹 1, 2, 3, 4, 5, 6, 7, 8, 90 막 100등까지 나와. 거기 나와요. 키움증권 같은 애들이 있어. 그 수익률이 높은 애들은 다 뭐야? 단타야. 뭐 얘네들 기본율이 연간 수익률이 1000%가 넘어.
연간 수익률이 10%가 넘어. 단타 애들은 그래. 그럼 어때? 이게 리미트가 이게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1년에 1,000%를 벌어. 그럼 얼마야? 1억 원 정도 버는 거야. 그럼 연봉 1억이. 이게 한계야. 이제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1년에 몇 억을 벌어. 단타는. 근데 단타는 그게 한계야. 한계야. 그 이상을 못 올라가. 그럼 나중에 이런 키움 조커가 되면 1, 2, 3, 4, 5, 6, 7, 8, 9 수익률이 높은 선수들 그게 딱 연간 랭킹이 딱 나와버려. 있죠?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기관에서 어떻게 되냐? 스카우트를 해. 수익률이 뛰어나니까 실력이 입증됐어. 근데 얘네들이 기관으로 해서 스카우트로 가면 수익률을 내냐? 못 내. 왜 못 내요? 연간 1,000% 내는데. 이게 틀려. 쉽게 말하면 마라톤 선수하고 100m 달리기 선수하고는 틀려요. 좀 약간 비유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단타는 100m 단거리 선수야. 근데 기관 이 포트폴리오를 갖다 저 단위 정도 운영하려면 내가 마라톤 선수야. 야, 마라톤 100m 선수 보고 마라톤 하라고 해봐. 잘 할까요? 못해. 그거.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명 선수를 갖다가 기용을 해. 그러면 이게 머리가 반떡반떡반떡해. 있어요. 보통 제가 알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은퇴가 굉장히 빨라. 그걸 펀드 매니저라거나 포트폴리오 짜는 사람들 있어. 펀드 매니저라고. 기본적으로 적게는 조 단위고 많게는 몇십 조씩 줄여. 그런 애들이 있고.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생명이 짧아요. 여러분들 잘 보는데 생명이 굉장히 짧아. 야, 왜 그냐? 나이가 들면 수익률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이게 안 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야 돼. 아니, 워린 버핏은 잘 돌아가는데요. 워린 버핏이 하는 방법하고 우리나라 기관들이 쓰는 방법이 약간 특이성이야. 자, 워린 버핏 연간 수익률이 약 20%야.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수익률이 20% 나와봐. 딴 데는 막 40%, 50% 나왔는데 20% 나오면 어떠냐? 욕먹어.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연간 꾸준히 가는 게 힘든 거야. 그게 힘들어. 한 3년 동안은 연간 50%씩 냈어. 3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하냐? 반토막을 내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본 거 다 까먹는 거야. 자, 100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 줬어. 1년 수익률 50%야. 150만 원. 그죠? 자, 150만 원이 다음에 또 연간 50%. 그럼 75만 원이죠? 얼마야? 225만 원. 그죠? 225만 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반토막을 한 번 내봐. 100만 원이야. 근데 이것도 힘들어. 얘네들이 언제 잘리냐면 많이 대급락시기에 잘려. 이때 다 잘려. 대급락시기에. 이제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IMF 사태, 코로나 사태 때 어때? 이때 많이 잘려. 왜? 수익률이 겁나게 마이너스 몇십 %가. 나중에는 이게 QQQ 상품 이게 해.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90% 이상이야. 90%다. 여러분들 생각 안 나? 옛날에 중국 펀드 해가지고 손실률이 90 몇 프로 되는 그 계좌들이 많아. 기억 안 나? 요즘 사람들은 기억 안 나구나. 예전 중국 펀드 한참 붐이 불 때가 있었어. 그때 펀드 계좌가 얼마나 박살난 줄 알아? 마이너스 90 몇 프로. 기억 안 나? 이때 다 잘리는 거야. 얘네들 이때 다 잘려. 그럼 어때?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이게 그때 다 잘려. 펀드 매니저 얘들.
생각을 해봐. 이거 펀드를 운영하는데 이게 얘한테 한 10조 원을 맡겼어. 근데 10조 원이 나중에 얼마로 돼서 1조 원도 안 돼. 고객들이 가만히 있을까? 칼 들고 쫓아와. 10조 원 계좌가 나중에 1조 원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회사는 어떠냐? 다 잘라대. 그때 다 잘리는 거야. 그때 다 잘려. 그래서 펀드 매니저나 애들이 수명이 짧아. 요거야, 요 주기 때 다 잘려. 그때는 어떻게 그 위기가 오는 거를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 그걸 예측을 하면 초고수야. 주식은 위기 관리야. 위기를 피하면 수익을 많이 내. 위기만 피해도. 그게 대표적인 게 저기 금융사태, IMF 사태, 어떻게 코로나 사태야. 요것만 피해도 피할까도 어떻게 되냐? 수익이 돼. 근데 요걸 못 피하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얘네들이 레버리지까지 땡겨버려. QQQ를 때려버려. 3단 파생으로 때려버려. 3단 파생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공이 두 개도 그냥 순식간, 공이 하나 빠지는 건 순식간 요때 작살 나는 거야.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똑똑할 것 같아. 애들 멍청해. 감이 아니다.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대부분 약간 투기성? 단타 하던 애들 어떻게냐? 거기서 수익을 많이 냈어. 근데 단타 1,000만 원 가지고 단타 몇천만 원 가지고 단타 하던 애들이야. 그럼 애들한테 저기 한 1조 원 이상 맡겨봐. 수익 내 못 내. 저가 딱 하잖아. 단타가 안 돼. 그 얘네들이 언제 다 작살나냐? 이때 작살나냐? 우리나라 이게 펀드가 ETF나 펀드가 한 번씩 작살나. 펀드가 작살나. 다 기억나지? 다 레버리지 상품 나중에 때려.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를 때리는 이유냐? 많이 벌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때렸을 때는 어떤 판단을 한 거냐?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되냐?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 더 주식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어. 이때가 상품이야. 펀드 매니저들이 굳건하게 앞으로는 더 주식이 오를 거라고 QQQ 레버리지 같은 3단 레버리지 상품으로 때려도 된다고 강력하게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때가 어떻게 되냐? 이때가 상품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 워린 버핏이 가르쳐줘. 워린 버핏이 상투를 잡는 방법이 몇 개 있어. 월가의 바보들을 보면 이게 상투인 걸 알아. 이거 처음 내가 공개하는. 이 워린 버핏의 이게 투자 비밀이야. 워린 버핏이 월가 사람들한테 월가의 바보라고. 월가의 바보야. 월가의 바보들이 상투인 거를 갖다가 정확히 가르쳐줘. 월가의 바보들이 가르쳐. 콜라 한번 더 볼까? 이거 가져가야